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올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죠. 가사와 육아도우미 절실한 젊은 가정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 있을지, 그 여력이 있을지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젊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의 이 돌봄은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순수하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9월에 들어옵니다.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에서 100여 명이 들어온다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서울시 가정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예. 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시범 사업은 비전문 취업 그 E9 비자를 적용받아가지고 고용 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서 24세에서 38세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을 하고요.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가정에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력, 지식, 그다음에 어학 능력, 범죄 이력까지 다 검증한 다음에 선발을 해서요. 종합 교육과 사전 취업 교육까지 받은 다음에 20대, 40대, 20대부터 40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예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 일한다고 하면 월급으로 200만 원 이상 지급이 돼야 될 예정이고요. 최소 주당 30시간 이상을 보장해야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최소 지금 154만 원 한 달에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0시간 이상은 일하게 됩니까? 예, 일단 고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서울시는 예산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가사도우미의 숙소와 교통비, 통역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서울시 제공기관에서 숙소는 이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그럼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예, 지금 필리핀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합의한 바에 따르면요. 지금 원래는 육아 서비스만 제공을 하기를 필리핀에서는 원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일부 보조적으로 간단한 집안일까지 돕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그 청소, 요리, 목욕 같은 것들을 명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간단한 집안일을 도울 수 있게 했는데 그래도 문제는 일단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나중에 이 일의 범위를 놓고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측에서는 아이 돌봄이 가장 핵심 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렇죠. 뭔가 지금 아이만 돌볼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지금 그런 뭐 쓰는 분들은 원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해서 일부 그 채용 공고에 명시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걸로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자, 이 필리핀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만 오니까 가사 도우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상황인 거죠. 저출생 문제 심각하고 여성들이 경력 단절 심각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금 저출생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는요. 합계 출산율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0.72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봐서는 당연히 최하위고요. 지금 37위, 꼴찌에서 이제 두 번째인 37위 스페인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우리나라는 0.72명인데 스페인은 1.19명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1.58명이라서 평균에 지금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여성의 그
그 취업률, 네. 고용률 같은 거를 비교해 보면 OECD 회원국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30대하고 40대의 그 고용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지금 월등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30대, 40대 때 특히 출산이나 아니면 육아를 육아 위해서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니까 단절되는. 경력이 단절되는 이런 것에 대한 좀 해결책으로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시도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월에 만약에 100여 명이 들어와서 일단 서울에서만 시범적으로 이게 집행이 된다.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면 뭔가 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출생 문제라든지 여성의 일, 육아, 병행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실제로? 예,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네. 그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에서 그 아내의 남편의 임금 대비 아내의 임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부부간의 협상력이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임금 대비 얼마나 높은가가 아내의 협상력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는 지표로 보거든요, 경제학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아내의 임금이 남편의 임금 못지않게 상당히 높을수록 이 아내가 육아에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급여가 높을수록.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녀의 돌봄을 갖다가 외주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여성의 취업률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낮으냐? 그것은 결국은 아내가 남편만큼 못지않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을 버는 고소득 여성의 경우에는요, 육아 서비스를 갖다가 외주를 줌으로써, 즉 육아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육아 출산과 자신의 커리어,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는 게 가능하지만요.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결국은 30대가 됐을 때 내가 출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성의 커리어를 계속 노동시장에서 추구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해서 예. 결국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게 없는 된다.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만약에 수입을 해서 네. 이 육아랑 가사 서비스를 외주 주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고 하면 출산과 이 커리어를 쫓는 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걸 병행하는 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아무래도 외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들어온다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잖아요. 예. 주 40시간 일하면 206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과연 소득이 조금 낮은 젊은 부부들 200만 원 넘게 주고 사용할 여력 과연 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지금 예.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자는 취지는 네. 이 육아 서비스랑 뭐 가사 서비스를 외주 주는 비용을 낮춰주자, 획기적으로 낮춰주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최저임금이 올해 만약에 인상되게 되면 이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의 비용으로만 쳐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206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네. 지난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5만 4천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505만 원인데 206만 원이 지금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하는 그렇죠. 돈이 나가니까 이거를 이제 평균 소득을 버는 가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주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한다 할지라도요.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이냐 아니면 내가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커리어를 계속 쫓느냐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예외를 두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최저임금 예외 적용 문제, 최저임금 예외를 사용하는 분들, 젊은 부부들은 원할 텐데 일단은 적용하기로 지금 정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를 먼저 이용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썼는데 그 나라는 최저임금 예외를 적용해서 많이 활용을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홍콩의 예를 보면요, 이제 최저임금 예외를 뭐 직접적으로 적용하다보다는 이제 ILO의 그 예외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가구가 직접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적 예, 계약. 그러면 네. 이제 최저임금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홍콩의 사례를 봤을 때는요. 예.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에서 그 가사 도우미에 지급했던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평균 임금 수준의 절반일 때보다 평균 임금 수준의 4분의 1 수준이 됐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급여가 낮을 예, 때 낮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일을 더 늘어난 많이 것이죠. 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저출생 문제라든지 경력 단절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홍콩의 사례처럼 뭔가 사적 계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우리 현행법에서는 사실 가능합니다. 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지 적용을 해가지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줘야만 네. 경력 단절료 문제랑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그런 홍콩 같은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용자와 이분들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서 최저임금 좀 예외를 적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못하게 된 겁니까, 우리는? 예, 사실 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공익위원 9명, 그다음에 이제 사측위원 9명, 그다음에 노측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합의하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위원 결정상 이제 노측과 사측이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립성을 띠는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현행법상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등 지급은 가능하게 돼 있지만요. 현행법에.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최초에만 차등 지급이 됐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 이거를 갖다가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 사측과 노측이 강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표결에 갔었는데요. 예.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등 지급이 어려워졌고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이게 또 최대의 관건이 지금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사실 어제 이제 1차 전원 회의를 해서 서로 상견례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논의할 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도 이 부분을 두고 사측과 노측 공익 대표 간에 치열한 좀 논쟁이 벌어지겠네요, 올해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게 가장 뭐 되게 치열한 논쟁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이거 말고 또 다른 쟁점 같은 경우는 네. 올해 과연 최저임금을 얼마나 큰 폭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 이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경영계 측, 사측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심하다.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노동계 측에서는 지금 뭐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좀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측과 사측의 지금 의견이 강하게 대립할 네.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 두 가지 쟁점에서 네. 결국은 이번에도 지금 공익위원 측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잖아요. 예. 근데 늘 이제 최저임금이 과연 언제쯤 10,000원에 올라가느냐 이러는데 당연히 이제 내년에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동결만 안 되면 남은 게 이제 140원, 예. 1.4%만 오르면 10,000원이 되게 되네요. 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최저임금 결정책에 우리나라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정책에. 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이 되느냐 마느냐 예.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뭐 사실 140원만 올라가면 1.42%만 올라가게 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뭐 당연히 지금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우리 지금 최저임금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뭐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휴수당 문제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예. 네. 그것도 이번에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 15시간, 주 일하면?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 휴일에
일일치 임금을 지급하는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요. 네. 사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포함되는 이 주휴 수당을 감안하게 되면요. 이미 작년에 최저임금은 11,832원으로 1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아,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이미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을 넘어섰다. 예. 네. 그런데 사실 이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제가 작년에 사실 최저임금 관련해 가지고 뭐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와 벤치마크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 13개 국가들의 이 모임이 있습니다. 예. G12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G12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G12가 13개 선진국들의 모임인데요. 이 G12 13개 국가들 중에서 2개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요.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11개 나라들 중에서요. 주휴 수당이 존재하는 국가는 스위스와 스페인 2개국밖에 없습니다. 스위스와 스페인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주휴 수당이 있으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휴수당을 합해야 좀 정확하게 기업들에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휴 수당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이 주휴 수당이라는 것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시간까지 고용을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초단기 근로자들 그렇죠. 예. 많이 알바로 예, 고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데이터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오래전 관행을 좀 막기 위해서 뭔가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 예. 지금은 다 뭐 주 이틀 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낡은 제도일 텐데 그럼 이 제도를 어떻게 하자는 게 지금 사용자들 생각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는 거, 포함시키자. 이것 아니면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뭐 G12 컨트리 중에서 예. 나라들 중에서 스위스나 스페인이 주휴수당이 있는데 네. 두 나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주휴수당이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 두 나라를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사실 노동시장에서 고용 형태를 왜곡시키지 않는 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최저임금이 전반적으로 시급 10,0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논쟁도 있지만 과연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예, 이것도 또 다른 쟁점이고요. 쟁점이 될 거고요. 예. 업종별 차등 차등 지급. 예. 네. 이것도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업종별 차등 지급도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나라도 11개국 중에서 단일 지급을 하는 나라는 4개국밖에 없습니다. 아, 11개 G12 나라에서 11개 나라 4개 나라밖에 없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별 혹은 연령별, 산업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면 이번에 차등 지급 요구가 사용자들이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예. 합의에 이르기는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뭐 노동자 측에서는 지금 업종별로 차등 지급을 하면 특정 업종을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뭐 상호간에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 명 들어오는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차등별, 업종별 차등 지급 문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